이삿날 짐 다 빼고 보증금 돌려받기만 하면 되는데 집 둘러보던 집주인과 실갱이 한 적 있나요? 집을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이 벽지 찢어진 거 다 물어내고 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보증금에서 다 빼시면 어떡해요? 집주인이 도배, 장판, 수리한 후에 돈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런 임대차 수리비 분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분쟁 없도록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요. 얼마 전 황당하다면서 상담 문의가 왔던 고객을 예로 들게요. 짐 다 빼고 공실 상태인 집을 둘러보고 집주인이 견적을 알아봤다면서 벽지 도배비 50만 원, 장판 교체비 30만 원, 벽에 못 박은 자국 수리비 20만 원, 총 100만 원 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안 준다는 거예요. 다음 집 잔금 치러야 하는데 보통 임차인들은 그때서야 집주인에게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냈는데요. 달력 걸려고 벽에 못을 조금 박았을 뿐인데요. 갑자기 100만 원이라니요. 처음부터 그런 상태였어요. 라고 따져도 소용없죠. 이런 일 생기면 바쁜 이삿날 황당하죠. 아니면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에구, 아니 이렇게 집을 막 썼을까? 여기저기 다 망가뜨렸는데 이건 다 원래대로 해놔야지. 수리비 주면 보증금 돌려줄 거예요. 양측 다 이유가 있는데 우선 어느 범위에서 서로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으니 집을 방치하지 말고 주인 대신 관리를 해야 해요. 먼저 임차인, 즉 집을 빌려 사는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법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상태라는 게 새 집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망가뜨린 것만 고치면 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흡연으로 인한 변색. 담배 피워서 벽지가 누렇게 변했다? 이건 임차인 책임이에요. 둘째, 마루나 장판 등 바닥재에 심한 손상, 이사하다가 바닥에 깊이 긁힌 자국이나 구멍이 났다면 이건 역시 임차인 책임입니다. 또 싱크대 앞에 고무 발판 등을 깔아놔가지고 마루색이 변색됐거나 욕실 앞에 물이 닿아서 검게 마루가 변색되었다면 그것도 임차인 책임일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반려동물에 의한 손상, 강아지가 벽지를 뜯거나 고양이가 기둥을 긁어서 망가뜨렸다면 이것도 임차인이 고쳐야 해요. 넷째, 도배를 전면 교체할 정도의 심한 못자국이나 막 찢어졌을 경우, 벽에 구멍을 크게 뚫었거나 벽지가 찢어졌거나 아주 많이 심하게 못을 박았다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가끔 문틀에 필름지가 뜯기거나 망가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싱크대 누수나 결로를 방치해서 생긴 손상, 물이 새는 걸 알면서도 방치해서 벽이 썩었다거나 환기를 너무 안 해서 결로나 곰팡이가 심하게 번졌다면 임차인 책임이에요. 이제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이게 바로 자연적인 마모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평범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나 색의 변화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기스 같은 것들도요.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첫째, 냉장고나 TVD 벽에 검은 변색. 이런 건 가전제품 열이나 습기로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은 임차인 책임까지는 아니에요. 둘째, 달력이나 액자 걸었던 작은 못자국.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못자국은 자연적 마모로 봐요. 세 번째, 가구 놓았던 자리에 눌림 자국. 침대나 소파가 놓았던 자리가 좀 눌려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심하게 찢어졌으면 안 돼요. 넷째, 벽지 장판에 자연적인 색 바램이나 다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해요. 다섯째, 벽걸이 TV나 에어컨 설치로 인한 나사못 자국. 임대인 동의하에 설치한 경우라면 그 자국은 통상적인 걸로 봅니다. 생활 편의상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말했어요. 자연적인 마모는 임대차 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책임지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집주인, 즉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알아볼게요. 임대인은 수선 의무라는 게 있어요.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그 집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거죠. 즉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주요 수리들은 첫째, 벽 균열이나 누수, 집 구조 자체의 문제는 당연히 집주인 책임이죠. 둘째, 보일러 고장, 난방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주요 설비는 임대인이 고쳐야 해요. 셋째, 상하수도 전기시설 고장, 물이 안 나오거나 전기가 안 들어오면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야죠. 넷째, 수도 동파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관리 부조로 인한 수도 동파는 임차인도 일부 책임이 있어요. 다섯째, 벽 자체의 균열로 인해서 타일이나 벽지가 균열이 생기거나 장판 같은 게 파손이 됐다면 이거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예요. 이런 부분은 임대인 책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써놨다고 해도 이런 대규모 수소는 여전히 임대인 책임이에요. 법적으로 임대인의 기본 의무거든요. 반면 임차인이 해야 할 사소한 것들도 있어요.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 같은 것들이요. 형광등 교체 또는 수도꼭지 간단한 수리 또는 머리카락으로 막힌 배수구 뚫기나 환기 부족으로 생긴 결로나 곰팡이는 본인들이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즉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있어요. 집을 잘 관리해서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약할 때 특약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가급적 벽에 못을 박지 않기로 한다. 단 5개 이내만 가능. 또는 벽걸이 TV는 금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에요. 둘째, 입주할 때와 나갈 때 사진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벽지 구멍, 바닥 얼룩, 변색된 부분 또는 마루가 많이 찍혀 있는 것도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찍어두세요. 나중에 이게 원래 있던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 사진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핸드폰으로 찍을 때 날짜가 나오게 설정해 두시고 가능하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하면서 찍으세요. 또 세 번째,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해야 돼요. 에어컨에서 물이 샌다거나 보일러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건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하셔서 나중에 임차인이 방치해서 더 심해진 거다라고 말할 수 없게 증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도 분쟁이 생겼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보세요. 또는 전문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해봐도 좋아요. 중간에서 잘 협의 조정해줘요. 물론 그래도 보증금을 안 준다면 법적인 절차로 가야겠지만요. 중요한 건 소액의 수리비 때문에 거액의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수리비 안 내면 보증금 안 줘 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법적으로 부당하거든요. 살던 집이 아파트나 집합 건물이었으면 임차인들이 나올 때 관리비에서 매달 나갔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을 남겨두고 보증금을 먼저 받는 편이에요. 물론 큰 수리가 아니면요. 그 후 협의를 마친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다 돌려받아야 되겠죠. 정리하면 첫째,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망가지거나 훼손된 것만 책임져요. 둘째, 평범하게 살면서 생기는 생활에 의한 자연적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에요. 셋째, 집의 기본 기능에 관한 큰 수리는 임대인인 집주인 책임이에요. 넷째, 어쨌든 예방이 최선이에요. 계약서, 특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입주나 퇴거할 때 사진 촬영은 꼭 반드시 해야 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수리비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혼자 끙끙 앓으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기본이니까 대부분 이 선에서 해결될 거예요. 임대차는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정확히 알고 지키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임대차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